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선시대 양반가에서 펼쳐진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연약해 보이지만 인내와 지혜로 자신의 운명을 바꿔나간 새색시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눈물 속에만 머물게 될까요?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면서 그 답을 확인해 보시죠. 먼저 이 집을 보십시오. 기와는 반듯하게 포개지고 추녀마루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하늘을 받듭니다. 마당의 디딤돌은 아침마다 물을 먹어 광이 나고 대청마루의 나뭇결은 사람들의 발자국을 기억한 채 차분히 빛을 머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이 집은 조용하고 평온한 조선 양반가의 표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큐의 카메라는 한 발 더 들어갑니다. 카메라는 부엌의 온기와 안방의 온도, 사랑채의 한기를 교차해 보여주고 나직한 내레이션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집의 구조는 같아도 온도는 다릅니다. 이곳에는 같은 지붕 아래 서로 다른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적지만 눈동자가 부드럽고 계모 박 씨는 살갑게 웃으면서도 눈꼬리에 날이 서 있습니다. 박 씨의 친딸 화영은 이름 그대로 눈부신 얼굴을 가졌고 아버지를 따라온 서아는 그림자처럼 잠잠한 아이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자매가 한 집에 살기 시작한 날부터 이 집의 온도차는 조용히 벌어졌습니다. 아침이면 안방에서 가야금이 고운 결을 올립니다. 비단 소매가 스치는 소리, 금빛 머리비녀가 서로 부딪히는 미묘한 금속성의 딸랑임. 그 소리의 주인은 화영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을 제일의 미인이라 부르는 소녀. 어머니 박 씨가 금지오겸으로 치는 딸. 같은 시각 부엌에서는 무명옷 소매가 졌습니다. 새벽장에서 들여온 나물에서 흙을 털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연기가 눈시울을 맵게 훑고 지나갑니다. 그 일의 주인은 서아입니다. 오늘의 햇빛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내리쬐지만 집 안의 그림자는 한 사람에게 더 깊고 길게 기웁니다. 다큐의 카메라는 마루 끝에서 그 장면을 가만히 훔쳐보는 한 쌍의 눈동자를 포착합니다. 말없이 서 있는 아이, 서아. 그 눈빛을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만 화면 바깥으로 그의 숨이 길게 흔들립니다.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눈으로 말한다. 내레이션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집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집안에는 다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순서란 무엇일까요? 다큐는 그 말을 유물처럼 들어올려 살핍니다. 순서는 사랑을 배분하는 구실이 되고 사랑을 배분은 곧 권력의 배분으로 번집니다. 화영이 안방에서 비단을 입을 때 서아는 마당에서 물동이를 듭니다. 화영이 가야금 줄을 퉁길 때 서아는 장작을 고릅니다. 박 씨의 시선은 친딸을 향해 고정되고 서아를 향한 시선은 늘 비껴갑니다. 사람의 온도는 누구의 시선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레이션이 덧붙입니다. 이 설명은 비난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다큐멘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일, 사실의 온도를 보여주는 일이 화면 위에서 잔잔히 수행됩니다. 그러나 이 집은 단지 차갑기만 한 곳은 아닙니다. 카메라는 서재로 발을 옮깁니다. 오래된 책장이 한쪽으로 기울었지만 종이의 섬유는 여전히 살아있고 먹자국은 세월을 통과하며 종이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이에 앉아 있습니다.
침묵이 곧 무력은 아닙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바꾸지는 못하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건네려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 작은 사랑의 통로는 다만 비밀스럽습니다. 대낮에 드러낼 수 없는 손길, 눈치 보며 건넨 한 조각의 쪽빛. 이 집의 온도는 그래서 단색이 아닙니다. 뜨겁게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 미약하게 따뜻한 결이 집 안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다큐 카메라는 그 미세한 결을 놓치지 않으려 장면의 호흡을 길게 끕니다. 문지방은 이 집의 경계이자 세계관입니다. 안과 밖을 가르는 한 줄의 나무. 화영은 그 문지방을 넘을 때마다 치맛자락이 먼저 들어오고 향내가 뒤따릅니다. 서아가 문지방을 넘을 때는 발꿈치에 굳은 살이 먼저 들어오고 물기 어린 손바닥의 냄새가 뒤따릅니다. 같은 경계를 넘어도 각자가 들고 오는 공기와 소리, 냄새가 다릅니다. 이 대비는 관객에게 질문을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공기를 먼저 기억하는가? 다큐는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기억을 맑게 하는 장면을 오래 보여줄 뿐입니다. 해가 기울 무렵 마당의 그림자는 길어지고 대청의 바람은 서늘합니다. 화영은 붉은 댕기를 만작거리고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에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한 소녀의 자부심과 세상이 곧 자신에게 열릴 것이라는 확신이 빛납니다. 동시에 부엌 문틈으로 서아의 옆몰골이 스칩니다. 그 얼굴은 자신을 낮추는 습관으로 내면이 단단해진 사람의 표정입니다. 자부심과 단단함, 두 감정이 같은 집에서 교차합니다. 다큐는 말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다른 생애. 밤이 되면 이 집은 고요합니다. 그러나 고요는 한 겹이 아닙니다. 안방의 고요는 비단 이불의 부드러움에서 오고, 사랑채의 고요는 책장을 넘기는 소리에서 오며, 부엌의 고요는 꺼진 불의 잔열에서 옵니다. 새 고요 사이에 아주 작은 소리 하나가 모입니다. 사각사각, 먹을 가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오래전부터 이 집에 살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새로웠지만 낯설지 않습니다. 누군가 슬픔을 갈아 지혜로 바꾸려는 시간, 누군가 억울함을 갈아 다짐으로 바꾸려는 시간. 카메라는 아직 이름 붙이지 않은 그 시간을 멀리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음 장면을 예고합니다. 이 집의 온도는 바뀌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온도를 바꾸는 것은 언제나 작은 소리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의 사건을 암시하는 사물들을 훑어봅니다. 붉은 댕기와 쪽빛 댕기, 낡은 벼루와 매끈한 비단, 문지방과 가마채, 그리고 햇빛에 반사되는 종이의 광택. 다큐의 렌즈는 사물을 인물처럼 비춥니다. 사물이 증인이 되고 증언이 역사가 됩니다. 이 내레이션은 관객에게 속삭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모든 사소한 결이 내일의 큰 진실을 말해줄 것이다. 그리하여 서막은 닫힙니다. 겉은 반듯하되 속은 두 온도로 갈라진 집. 거기서 시작되는 두 자매의 다른 인생. 한 아버지의 미약한 온기, 한 계모의 단단한 질서, 그리고 아직은 희미하지만 어딘가에서 자라나는 한 줄기의 빛. 이야기는 이제 막 온도계를 꺼내들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눈금으로 재려합니다. 그리고 그 눈금은 곧 사랑이 무엇으로 증명되는지를 기록할 것입니다. 그날도 장터는 북적였습니다. 북어를 메고 지나가는 장정, 고운 비단을 들고 값을 흥정하는 안악들. 아이들은 엿장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달콤한 냄새에 코끝을 들이댔습니다. 계모 박씨 부인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존재였습니다. 비단 치마자락은 햇빛에 반짝였고 그의 손에는 곱게 수놓인 붉은 댕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그는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서자 화영은 방 안에서 가야금을 뜯고 있었습니다. 아가씨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가락은 봄볕처럼 맑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마치 오래 준비한 선물을 내밀듯 붉은 댕기를 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얘야, 이리 와라. 내 머리카락에 이 댕기를 매면 더할 나위 없이 굽겠다. 화영은 얼굴 가득 미소를 띠며 어머니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박씨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번져 있었습니다. 비단이 햇빛에 반사되어 방 안을 가득 물들이자 화영의 아름다움은 한층 더 빛났습니다. 그 순간 마루 끝에 가만히 서 있던 서아의 눈빛이 카메라에 잡힙니다. 그녀의 눈은 말없이 붉은 댕기를 따라가다가 곧 자기 손끝으로 내려앉습니다. 거기엔 아무 장식도 없는 거친 무명 소매가 걸려 있을 뿐. 그 눈빛을 본 사람은 오직 아버지였습니다. 서재에서 나오던 그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신 그의 마음 한구석은 날카로운 바늘에 찔린 듯 아릿하게 저렸습니다. 아버지는 이내 붓이 달았다며 서둘러 장터로 향했습니다. 마치 이유를 찾은 듯한 발걸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돌아온 그의 손에는 작은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쪽빛으로 곱게 물든 댕기. 화려하진 않지만 차분하고 깊은 색깔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서아를 불렀습니다. 서아야, 이거 받아라.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손에 닿은 쪽빛 댕기와 아버지의 체온에 서아의 얼굴에 잠시 꽃 같은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싸늘한 기운이 흘러들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얼굴이 문간에 걸려 있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짧지만 날카로운 목소리. 아버지는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서아 댕기가 낡은 것 같아서 하나 사왔소. 화영이는 부인이 사온 것 같아 서아 것만 사왔으니 섭섭해 마시오. 그러나 박 씨의 눈빛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서늘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섭섭한 것은 제가 아니라 당신인 것군요. 집안에는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언니가 좋은 곳으로 시집을 가야 동생의 앞길도 열리는 법인데 그리 서아를 끼고 도시면 아이들 사이에 시기심만 생길 뿐입니다. 아이들 단속은 제게 맡겨두셔야지. 이러시면 집안의 법도만 흐려질 뿐이에요. 내레이션은 이 장면을 오래 머뭅니다. 집안에는 순서가 있다는 말은 사실 제도화된 차별의 언어입니다. 순서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배제하고 배제된 자의 상처는 말없이 깊어집니다. 사회학에서 말하는 상징적 폭력이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약한 그는 그저 긴 한숨으로 딸의 설움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화면은 서아의 손에 쥐인 쪽빛 탱기를 클로즈업합니다. 미소는 사라지고 손끝은 떨립니다. 사랑은 받았지만 드러낼 수 없는 사랑. 드러내는 순간 누군가의 분노를 불러오는 사랑. 그것은 기쁨이자 동시에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서아는 조심스레 벽장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건네준 댕기를 곱게 접어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쓰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단지 천조각이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드러내는 순간 집안의 균형은 더 무너질 것입니다. 내레이션은 조용히 말을 맺습니다. 사랑은 때로 숨겨야 하는 짐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짐을 지는 이의 마음에는 또 다른 단단함이 자라납니다. 벽장 속 깊숙한 곳, 서아의 손이 더듬어 꺼내든 것은 또 다른 꾸러미였습니다. 그것은 낡고 깃바랜 벼루 하나였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쓸모를 다한 돌덩이 같았지만 서아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귀한 유품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친어머니가 생전에 늘 쓰던 벼루.
어린 시절 어머니는 서아를 무릎에 앉히고 먹을 갈며 조곤조곤 말씀하곤 했습니다. 서야야, 좋은 벼루는 단단하고 매끄러워야 먹이 곱게 갈린단다. 사람 마음도 이와 같아서 시련에 부딪히고 상처를 입어도 속이 단단하면 시커먼 슬픔마저도 맑고 깊은 지혜로 갈아낼 수 있는 법이다. 카메라는 그 기억을 따라가며 흐릿하게 번지는 흑백 장면을 보여줍니다. 어린 서아의 눈망울,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사각사각 깔리던 먹의 소리. 마치 그 시간 자체가 돌 위에 새겨져 지금까지 살아남은 듯 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서아는 조용히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어둠 속에서 울리는 그 소리는 낮 동안 쌓였던 서러움과 두려움을 천천히 가라앉혔습니다. 은은한 묵향이 방안을 채우자 서아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향기는 마치 어머니의 품 같았습니다. 세상을 떠난 지 오래지만 묵향 속에서 어머니의 체온이 되살아났습니다. 그 순간 서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벼루 위로 툭 흘러 그 돌아가신 친어머니가 생전에 늘 쓰던 벼루. 어린 시절 어머니는 서아를 무릎에 앉히고 먹을 갈며 조곤조곤 말씀하곤 했습니다. 서야야, 좋은 벼루는 단단하고 매끄러워야 먹이 곱게 갈린단다. 사람 마음도 이와 같아서 시련에 부딪히고 상처를 입어도 속이 단단하면 시커먼 슬픔마저도 맑고 깊은 지혜로 갈아낼 수 있는 법이다. 카메라는 그 기억을 따라가며 흐릿하게 번지는 흑백 장면을 보여줍니다. 어린 서아의 눈망울,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사각사각 갈리던 먹의 소리. 마치 그 시간 자체가 돌 위에 새겨져 지금까지 살아남은 듯 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서아는 조용히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어둠 속에서 울리는 그 소리는 낮 동안 쌓였던 서러움과 두려움을 천천히 가라앉혔습니다. 은은한 묵향이 방안을 채우자 서아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향기는 마치 어머니의 품 같았습니다. 세상을 떠난 지 오래지만 묵향 속에서 어머니의 체온이 되살아났습니다. 그 순간 서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벼루 위로 툭 흘러 그곳에서는 아프지 않으시지요?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담고 잘 살아갈게요. 그러니 제 걱정은 마셔요. 그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눈물은 먹빛과 섞여 번졌지만 그 번짐마저도 새로운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내레이션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때로 눈물은 종이에 번지는 먹과 같다. 그러나 번짐 끝에 남는 자국은 단단한 글씨가 된다. 다큐 카메라는 이 장면을 한국의 전통 도구들과 겹쳐 보여줍니다. 벼루와 먹, 붓과 한지. 이들은 단순한 필기 도구가 아니라 세월과 인내의 상징입니다. 오랜 먹은 종이 속으로 깊이 스며들어 빛을 흡수하고 갓 간 먹은 표련에서 빛을 반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학적 현상이 아니라 삶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오랜 상처는 마음에 스며 지혜로 남지만 갓 생긴 상처는 빛을 반사하며 눈앞에서 아프게 번쩍입니다. 서아의 삶은 바로 그 전환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벼루 앞에서 먹을 갈며 다짐을 삼켰습니다. 힘들고도 견디겠다. 미움받아도 쓰러지지 않겠다. 반드시 내 마음을 갈아 단단하게 만들겠다. 사각사각 갈리는 소리 위로 내레이션은 덧붙입니다. 사람은 때로 글씨를 쓰기 위해 먹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기 위해 먹을 간다. 화면은 천천히 벼루 위에 먹빛을 클로즈업합니다. 그 깊고 검은 빛은 단순한 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을 갈아낸 흔적이자 곧 다가올 운명을 견뎌낼 힘의 씨앗이었습니다. 관객은 이 순간을 통해 알게 됩니다. 앞으로의 파란만장한 사건 속에서 이 작은 벼루와 그 위의 먹빛이 결정적인 증인이 될 것임을. 어느 봄날,
마당을 울릴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경사를 물고 온 손님이 왔느니라! 고을마다 혼담을 전하던 중매쟁이가 성큼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목청은 힘찼고 발걸음은 당당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시게. 오인일로 이렇게 갑자기 왔는가? 마님, 좋은 소식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지요. 이 고을 제일 가는 미인, 따님에게 혼처가 들어와 불이 났게 달려왔습니다. 좋은 혼처라는 말에 박씨 부인의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방문 뒤에 숨어 듣던 화영의 뺨에도 홍조가 번졌습니다. 중매쟁이는 신랑 될 집안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저 건너 고을의 명망 높은 선비 집안 윤현도령이지요. 학식이 깊고 인품이 뛰어나 장차 나라의 큰 동량이 될 인재라 합니다. 순간 박씨 부인의 눈빛은 흡족하게 빛났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말은 웃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다만 어르신 께서 오랜 병치레 끝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약값으로 가산을 탕진하여 집안 형편이 크게 기울었다는 것이 흠이라면 흠이지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화영은 발을 굴렀습니다. 싫어요. 전 절대 그런 가난한 집에는 시집가지 않을 거예요. 하루 종일 책만 읽는 재미없는 사내와 콩죽이나 먹으며 살라고요? 죽어도 싫습니다. 화영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방 안에서는 흘쩍임이 이어졌고 박씨 부인은 황급히 따라 들어가 딸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울지 마라. 내가 고을 제일의 미인인데 어찌 그런 곳으로 보낼 수 있겠느냐. 어미가 다 생각이 있으니 걱정 말거라. 카메라는 이 장면을 두 겹으로 보여줍니다. 한쪽에는 딸을 위로하는 어머니의 미소, 다른 한쪽에는 짚은 그림자를 들이운 서아의 모습. 부엌에서 조용히 일을 하던 서아의 눈에 이 모든 대화는 바람결처럼 흘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날 밤 박씨 부인의 머릿속은 분주했습니다. 화영을 가난한 집으로 보낼 순 없어. 하지만 명망 있는 선비 집안의 혼담을 무턱대고 거절하면 체면이 서지 않아. 이 계산 끝에 그녀의 시선은 서아에게 꽂혔습니다. 그림처럼 살고 있는 아이, 없애고 싶은 눈의 가시, 동시에 체면을 지키기 위한 대체품. 부인은 남편에게 은근히 제안했습니다.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화영에겐 맞지 않는 자리인 듯합니다. 하지만 서아라면 참하고 조용하니 오히려 더 잘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가문 체면도 세우고 그 아이 앞길도 열어주니 모두를 위한 길이지요. 아버지는 속내를 알면서도 고개를 덜궜습니다. 긴 한숨 끝에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그리 합시다. 내레이션은 멈추지 않고 설명합니다. 양보라는 말은 이때 가면을 쓴다. 누군가의 희생을 미덕처럼 포장하는 순간 권력은 더 담단해진다. 며칠 뒤 중매쟁이는 화영 대신 서아가 맞다고 귀뜸을 받았습니다. 그는 잠시 놀란 듯 눈을 깜빡였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품이 조용하고 참한 아가씨라니 도령께 더욱 알맞을 것입니다. 이로써 혼담은 순식간에 양보라는 이름으로 서아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아야, 내 혼처가 정해졌다. 서아는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언니의 이야기였던 혼사가 느닷없이 자기 이름으로 불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고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곁에서 미소를 지은 사람은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원래는 언니에게 들어온 자리인데 하지만 언니가 너를 생각해 양보한 것이다. 감사히 받아들이거라. 내레이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양보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 누구는 웃고 누구는 침묵한다. 침묵은 동의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힘이 없는 이의 최후의 선택일 뿐이다. 혼례날이 다가오기 전 새벽, 서아는 누구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아직 어둠이 깔린 부엌에서 그녀는 쌀을 씻고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손끝을 더 정성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집을 떠나기 전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따뜻한 밥상을 차려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속에서 소리를 내며 흘러내리는 쌀알 하나하나는 지난 세월 동안 아버지와 함께한 기억 같았습니다. 서아는 그동안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한숨을 삼켰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을 다해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나무를 묻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아침상이 아니라 세월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은 마지막 효심이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붙자 부어가는 금세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불빛이 서아의 마음까지 데우지는 못했습니다. 곧 떠나야 할 길, 그 길 끝이 축복인지 불행인지 알 수 없다는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드리웠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어머니의 벼루를 품에 안았습니다. 차갑지만 단단한 돌의 촉감이 심장을 누르는 불안을 조금 가라앉혔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견뎌내겠습니다. 반드시 살아내겠습니다. 서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윽고 가마가 준비되었습니다. 작고 낡은 가마에 몸을 싣자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마꾼의 발걸음에 맞춰 좌우로 흔들릴 때마다 그녀의 심장도 덜컥거렸습니다. 가난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것은 새로운 집안에서 만날 낯선 얼굴들, 그리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 위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 때문에 아버지와 계모가 더 이상 다투지는 않으리라는 것.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 한켠은 놓였습니다. 아버지는 마당 끝에 서 있었습니다. 떠나는 딸을 바라보며 애써 눈물을 삼켰습니다. 사랑받으며 살아다오. 떨리던 목소리가 서아의 귀에 스며들었습니다. 가마 안에서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살아내겠습니다. 그 순간 벼루를 품은 그녀의 두 손은 더욱 굳게 맞잡혔습니다. 나레이션은 관객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떠나는 선택. 그것은 과연 희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요? 흔들리는 가마 속에서 서아의 눈앞은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작은 결심이 큰 운명을 이끌어 갈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미리 예고합니다.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증언이 된다. 오늘의 다짐은 내일의 힘이 된다. 가마가 멈춰선 곳. 시댁은 소문 그대로였습니다. 담장은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었고 마당에는 화려한 꽃나무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유함을 자랑하던 친정집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아의 눈에 비친 첫 인상은 의외였습니다. 마당 구석구석에는 막대빗질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낡았지만 반듯한 기둥과 석가래는 이 집안이 지켜온 기품을 은근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어떤 질서와 품격이 있었습니다. 마루 끝에서 단정하게 쪽을 지고 내려온 이는 시어머니 김씨 부인이었습니다. 서아는 잔뜩 긴장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초라한 행색과 보잘것없는 혼수를 보며 혹독한 말씀이 쏟아질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귀에 들린 것은 전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구나. 이렇게 먼 곳까지 와주어 고맙다.
그 순간 서아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눈빛에는 멀고 낯선 길을 오느라 지쳤을 며느리의 마음을 헤아리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 눈빛 앞에서 순간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곧 대청마루에는 간소하지만 정갈한 초례성이 차려졌습니다. 화려한 병풍도 사치스러운 잔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푸른 대나무와 붉은 대추, 수탉과 암탉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출했지만 본질을 잃지 않은 혼례였습니다. 잠시 후 사랑채에서 신랑 윤현도령이 나왔습니다. 서아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곧게 뻗은 자세와 차분한 얼굴빛은 그녀를 더욱 주눅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살짝 훔쳐본 그의 눈빛은 의외로 깊고 맑았습니다. 차가움이 아니라 고요한 성품이 깃든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서아는 어쩐지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의식을 주관하던 시어머니 김씨는 두 사람을 향해 말했습니다. 비록 가난하다 하나 서로 의지하면 살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남편을 아끼고 살림을 보살피거라. 나는 너를 친딸처럼 여기며 지켜주마. 그리고 아들에게도 당부했습니다. 이 아이는 가난한 집안에 너 하나 믿고 와준 귀한 사람이다. 지아비로서 평생 아끼고 잘 보듬어 주어야 한다. 알겠느냐? 그 말은 두 사람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윤현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이며 신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크고 따뜻한 손에서 묵묵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서아는 그 온기에 떨리던 마음이 잠시 진정되었습니다. 내레이션은 그 장면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가난이란 단어는 때론 껍데기일 뿐이다. 품격은 집의 화려함이 아니라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빛난다. 첫날 밤, 낯선 방 안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울렸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서아는 차마 이불 속에 눕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들어올 방인데 먼저 자리에 드는 것은 버릇없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졌고 머리가 이불 끝에 기대더니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얼마 후 방문이 열렸습니다. 윤현도령이 들어섰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신부가 고개를 푹 떨군 채 곤히 잠든 모습이었습니다. 순간 그는 어이가 없어 실소를 터뜨릴 뻔했습니다. 첫날 밤에 신랑을 기다리다 잠이 든 신부라니. 그러나 촛불 아래 비친 그녀의 얼굴은 아이처럼 평온했고 낮 동안의 긴장이 풀린 듯 무방비했습니다. 윤현은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고단했으면 이렇게 깊이 잠이 들었을까? 어이없음은 곧 치근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다가가 서아가 놀라 깨지 않도록 이불을 끌어올려 어깨 끝까지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살며시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자신이 곱게 이불 속에 누워있는 것을 깨닫자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기억은 흐릿했고 수줍음이 몰려왔습니다. 그날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나간 자리에서 뜻밖의 질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첫날 밤은 잘 보냈느냐? 윤현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다가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어머님, 방에 들어가니 신부가 이미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훗날 시어머니의 눈이 동그래지더니 이내 괴를 잡고 크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첫날 밤에 잠든 새색시라니. 그 호탕한 웃음은 서아의 얼굴을 더욱 붉게 만들었지만 그 안에는 꾸짖음이나 나무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랑스럽다는 눈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아는
한동안 첫날 밤에 잠든 각시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애정어린 농담을 던졌고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서아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윤현 역시 그 일을 두고 두 번 다시 놀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드러운 미소로 아내를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내레이션은 관객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가족이란 실수를 흠으로 여기지 않고 웃음으로 풀어낼 때 온도가 높아진다. 서툰 시작도 사랑이 덮어주면 곧 추억이 된다. 해가 바뀌고 계절이 몇 번 돌아왔습니다. 시댁의 소박한 마당에는 늘 바람이 불었지만 그 바람은 이제 낯설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새벽마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장작더미를 쌓아 불을 지피고 물을 깃고 밥을 짓고 옷감을 손질했습니다. 그 손길은 서툴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친정집에서 그림자처럼 살아오며 몸에 밴 부지런함 덕분이었지요. 무명옷 소매는 늘 젖어 있었고 손바닥은 빨래와 바느질에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길은 집안을 조금씩 바꾸어 갔습니다. 부엌의 냄비는 반짝였고 대청마루에는 먼지가 덜 쌓였습니다. 시어머니의 해진 옷깃은 어느 날 밤새워 정성껏 기워져 새 것처럼 다시 태어났습니다. 시어머니 김씨 부인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가야, 너는 우리 집에 복을 가지고 왔구나. 네가 온 뒤로 이 낡은 집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 그 말에 서아의 두 눈이 살짝 젖었습니다. 친정에서 듣지 못한 따뜻한 말, 존재 자체를 인정받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 윤현 역시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서아를 어린 신부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밤늦도록 글을 읽을 때 조용히 따뜻한 차를 들여다주고 흩어진 책들을 깔끔히 정리해두는 아내의 손길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 손길 속에는 과시도 없고 억지도 없었습니다. 오직 성실과 진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현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글 속에서 배운 도리와 의리, 효와 인이 책장 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그것은 지금 곁에서 묵묵히 살림을 일구는 아내의 손끝에도 깃들어 있음을. 그는 어느새 아내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서아의 얼굴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낯선 집에 처음 왔을 때의 두려움과 그늘은 사라지고 맑고 잔잔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언니의 곱고 화려한 비단옷 대신 그녀는 소박한 무명옷을 입었지만 그 옷에는 진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이 조금씩 빛을 되찾는 동안 서아의 마음에도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내레이션은 관객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정갈함은 보이지 않는 힘이다. 집을 깨끗이 하는 손길은 단순히 먼지를 치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공기를 바꾸는 일이다. 정갈함이 쌓이면 집은 숨을 고르고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안심한다. 밤이면 서아는 여전히 벼루 앞에 앉았습니다. 사각사각 먹을 갈며 낮의 고단함을 달랬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을 삼키던 눈빛이 아니라 작은 희망을 지키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묵은 슬픔도 곱게 갈면 지혜가 된다. 이제 서아는 그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은 부지런히 움직이는 손, 그리고 그 손이 만들어내는 작은 변화들을 차례로 비춥니다. 깨끗해진 장독대, 바느질된 옷깃,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상. 내레이션은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사랑은 때로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묵묵히 반복되는 손길에서 자란다. 평화롭던 어느 늦은 오후, 대문이 거칠게 열리며 불청객이 들어섰습니다. 먼 친척벌 되는 박병수였습니다. 술에 절은 듯한 걸음걸이,
그러나 눈빛만은 욕심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는 목청을 높이며 외쳤습니다. 이리 오너라! 빚 받으러 온 손님이 왔네! 순간 시어머니 김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네 무슨 소리를 하는가? 우리 집안에서 빚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나 박병수는 비웃듯 종이 한 장을 꺼내 마루 위에 펼쳤습니다. 그것은 차용증이었습니다. 오래된 듯 누렇게 바랜 종이. 그 위에 서명과 수결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시오. 돌아가신 영감께서 제게 큰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셨다. 증서 위에 손수 서명까지 되어 있지 않소? 윤현의 얼굴이 분노로 물들었습니다. 감히 돌아가신 아버님의 이름을 더럽히다니. 아버님은 평생 남에게 돈 한 푼 빌릴 뿐이 아니셨다. 하지만 박병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이치를 모르는구만. 증거가 이렇게 있는데 발뺌할 셈이여. 보름 안에 돈을 갚든지 아니면 이 집과 밭을 내놓으시오. 그 말이 떨어지자 집안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유녀는 방안을 사성이며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서알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햇빛이 차용증 위를 스쳐 지나가는 찰나 글씨 부분만 유난히 윤광을 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래된 먹은 종이 속으로 스며들어 빛을 흡수하지만 가슴 먹은 종이 위에 머물러 빛을 반사한다. 가슴속에 예리한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내레이션은 낮게 읊조립니다. 위조는 탐욕이 만든 그림자다. 그러나 그림자는 언제나 빛 앞에서 흔들린다. 오늘 그 빛을 본 사람은 바로 서하였다. 며칠 뒤 집안에 다시 박병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기세등등하게 차용증을 내던지듯 마루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서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잠시 그 문서를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박병수는 비웃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 확인해 보시오. 그래야 나중에 딴소리 못할 테니.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서아는 문서를 들고 햇빛에 비추었습니다. 종이는 전체적으로 노랗게 발색되어 있었지만 길씨 부분만은 기름칠한 듯 은은한 윤광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오래된 글씨라면 종이와 하나가 되어 빛을 흡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글씨는 빛을 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갓쓴 먹이기 때문입니다. 박병수의 미소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건 종이가 낡아서 그런 것일 뿐이요. 서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늘을 물에 적셔 글씨 한 획 끝에 살짝 대자 검은 먹이 번져나갔습니다. 마치 먹구름이 피어오르듯 스르르 퍼져나갔습니다. 수십 년 된 묵은 먹은 이미 종이에 깊이 스며들어 있어 물에 닿아도 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갓쓴 먹은 이처럼 쉽게 퍼집니다. 주위가 술렁였고 시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박병수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이번에는 문서의 코를 가까이 가져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직 새목 냄새가 남아 있습니다. 오래된 글씨라면 냄새는 사라졌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바늘 끝으로 종이 모서리를 살짝 긁었습니다. 작은 조각이 바스라지듯 흩어져 내렸습니다. 진짜 오래된 종이는 이렇게 쉽게 부서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햇빛에 말리거나 인위적으로 종이를 늙게 만든 흔적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병수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버텼지만 윤현이 한바라크로 나섰습니다. 좋습니다. 정녕 참된 문서라면 지금 당장 관하로 갑시다. 문서 위조는 나라의 법이 다스리는 큰 죄. 떳떳하다면 피할 까닭이 없겠지요.
관아라는 두 글자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박병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잠시 재물에 눈이 멀어선 안 될 짓을 저질렀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방금 전까지의 오만함은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김 씨는 분노로 치를 떨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말했습니다. 자네 죄는 관아의 고해 다스려야 마땅하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돌아가신 어르신들의 이름에 더한 오점이 찍히겠지. 이번만은 덮어주겠네. 하지만 2번 다시 우리 집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박병수는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리며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내레이션은 이 장면을 마무리하며 말합니다. 진실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드러난다. 번짐, 냄새, 종이의 질감, 사소한 흔적이 모여 진실을 말한다. 그리고 그 진실은 약자의 침묵을 힘으로 바꿔준다. 박병수가 떠난 뒤 집안은 한동안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그 정적은 절망이 아니라 안도의 숨이 섞인 고요였습니다. 시어머니 김 씨는 서아의 두 손을 꼭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아가야, 네가 우리 가문을 살렸구나. 너는 그저 며느리가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복덩어리다. 윤현 또한 깊은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감격과 함께 새로운 다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낮게 그러나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책상머리에서만 배움을 쫓아왔소. 그러나 오늘 뼈저리게 깨달았소. 글은 사람을 살리고 가문을 지키는 데 쓰여야 한다는 것을. 이제부터는 글을 생활 속에 녹여내고 집안과 세상을 지탱하는 힘으로 삼겠소. 그 다짐은 집안의 새로운 기운을 불러왔습니다. 내레이션은 차분히 덧붙입니다. 지식은 머리에만 머물면 그림자다. 그러나 삶 속으로 스며들면 등불이 된다. 세월은 흐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윤현은 밤낮으로 글을 익히며 학문에 정진했고 서아는 살림을 정갈하게 꾸려가며 집안을 든든히 지켰습니다. 가세는 점차 회복되었고 작은 웃음소리와 따뜻한 밤 냄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어느 해 윤현은 나라에서 치르는 과거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비록 높은 벼슬은 아니었지만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가 되었고 집안은 다시 반듯하게 일어섰습니다. 마당에는 새 기둥이 세워졌고 지붕의 기와도 하나 둘 갈아 끼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이 집을 기쁨 있는 선비가의 상징이라 불렀습니다. 그 후 서아는 옥동자까지 나았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 김 씨는 손자를 품에 안으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네가 이 집에 복을 불러왔다더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서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밤마다 벼로 앞에 앉아 묵을 갈았습니다. 사각사각 그 소리는 이제 슬픔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사와 다짐을 새기기 위한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묵은 슬픔이도 곱게 갈면 지혜가 된다. 이제 그 지혜는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한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내레이션은 조용히 마무리합니다. 삶은 늘 예기치 못한 바람에 흔들리지만 묵묵히 갈아낸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서아의 벼루는 더 이상 한 여인의 유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집안의 운명을 비추는 등불이옵다. 시간은 흘러 서아가 시집 온 지 몇 해가 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수줍은 새색시의 그림자 대신 온화하고 반듯한 안주인의 기품이 자리 잡았습니다. 시어머니 김 씨는 약속대로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고
남편 윤여는 날이 갈수록 서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깊게 했습니다. 집안은 소박했으나 웃음이 자주 오갔고 따뜻한 밤 냄새가 늘 퍼져 있었습니다.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각 언니 화영의 삶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라던 대로 부유한 상인의 아들에게 시집갔습니다. 비단과 보물이 가득한 창고, 금은 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인 기와집. 매일같이 화려한 옷을 갈아입고 값비싼 장신구를 몸에 걸쳤습니다. 고을 사람들의 시선은 언제나 그녀의 뒤를 따랐고 화영은 그것을 만족스럽게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처음 몇 달만 화영의 미모에 빠져 선물을 쏟아부었을 뿐, 곧 기생집을 드나들며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치 빠른 여장부였고 화영을 사사건건 구박했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은 점점 굳어갔고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첩까지 들였고 화영은 넓은 집의 빈방에서 홀로 눈물로 밤을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재산 또한 빠르게 탕진되었습니다. 한때 산더미 같던 보물은 남편의 방탕으로 줄줄 새어나갔고 집안에는 다툼과 원망만 가득했습니다. 화려입던 혼례날의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싸움의 고함과 흐느낌만이 벽에 메아리 쳤습니다. 이 소문은 이웃을 통해 서하의 귀에도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놓인 낡은 벼루를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언니의 화려했던 삶과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소박하지만 깊은 행복이 겹쳐졌습니다. 겉모습만 화려했던 언니의 삶은 금세 빛을 잃었고 볼품받던 벼루의 먹빛 같은 자신의 삶은 오히려 진실되고 단단한 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내레이션은 마지막으로 관객에게 말을 건넵니다. 사람의 행복은 겉모습으로 가늠할 수 없다. 참된 행복은 화려한 비단이나 가득한 재물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정과 마음을 나누는 데서 비롯된다. 오래된 먹빛이 종이 속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행복은 진심에서 비롯된다. 화면은 서하가 먹을 갈며 미소 짓는 모습으로 닫힙니다. 사각, 사각. 그 소리는 이제 한 사람의 다짐을 넘어 한 가문의 운명을 지켜온 증언이자 삶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서하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부와 화려한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나누며 스스로를 지켜내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서하는 눈물을 힘으로 바꾸고 침묵을 빛으로 바꾸어 결국 한 집안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소중한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살아가고 인내하며 사랑의 가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